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15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를 좀 드리고 우리 시장까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이 전일 FOMC가 있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한 얘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어제 미국 시장 얘기부터 먼저 해볼 텐데, 이걸 얘기하려면 일단 FOMC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결과적인 부분들 얘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일단 0.5%포인트, 즉, 50bp 인상을 했고요.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로 상향됐습니다. 물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의견이 9월과 마찬가지로 19명 전원이 높다, 이 부분을 유지를 했고요. 상방 위험 역시 17명 위원들이 상방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쪽으로 점도표에 이제 찍히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점도표 상황을 보게 되면요. 자, 요건데요. 제가 요걸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놨는데, 올해 일단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2023년입니다. 2023년 내년도 일단 이 최종 금리 수준은 5에서 5.25, 5에서 5.0에서 5.25%, 요 정도 수준으로 일단 지금 점도표를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점도표가 찍혔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늘 파월 의장도 그 말씀을 하셨듯이 일단 현재로 봤을 때 위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최종금리 수준은 5.1이다, 5.25까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명의 위원이 5.7% 정도까지도 얘기를 했었고요. 5.6% 정도까지, 5.75까지 얘기한 경우도 있었고요. 반면 5% 밑으로 얘기를 한 의원들도 두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 4.1% 정도까지 낮아질 것이다 라고 일단 점도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반기 금리를 좀 더 올린 후에 하반기 들어가서 2024년도죠. 내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후년도에 2024년도 들어가서는 내년에는 홀드를 하고 2024년도에는 한 1% 정도를 내릴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일단 현재 점도표는 찍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일단은 시장 예상치 범위가 대략 5% 전후 말씀을 드렸잖아요. 4.75에서 5.25까지 말씀드렸는데 5.25의 최상단에 찍힌 거죠. 예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다만 예상 범위의 범주에 가장 매파적으로 찍혔다, 높게 찍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직전에 1.2%를 예상했는데 0.5로 더 많이 내렸습니다. 크게 내린 상태입니다. 내년 경기 둔화 또는 침체 가능성을 일단은 좀 높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준 위원들도 좀 자신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PCE 전망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2.8%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내년 말 3.1%로 조금 더 물가 잡는 부분에 있어서 이 후퇴를 조금 하는 모습이 있었고, 실업률 전망치는 이게 후퇴했다는 얘기는 좀 더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며, 이게 떨어졌다라는 것과 함께 그렇게 되면 실업률도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4.4에서 4.6%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예상이 나온 거죠. 자, 이 예상과 함께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들을 하셨느냐. 일단 대충 몇 가지 요약을 좀 해보면요. 첫째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전적으로 물가 흐름에 달려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5.25%에다가 찍었지만 5에서 5.2 사이에다 찍었지만 전체적으로 향후에 물가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어 라는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 전에 요거부터 잠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4.25에서 4.5 상단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4.5%잖아요. 그러면 내년 2월 달에 0.25, 25bp, 앞으로 이제 아마 25bp씩 올리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bp를 또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봤을 때 25bp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둔화 속도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또 50을 올리기, 빅스텝을 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봅니다. 25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2월 달에 25 올려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25 올려야 될 거고요. 이거 25 올리게 되면 4.75가 될 거고요. 그 다음 3월 달이 되면 5%가 됩니다. 여기까지 갔으면 정말 딱 좋았을 거고 어제 시장 강하게 반등이 나왔을 텐데 일단 그 뒤 다시 한 번 더 25를 또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5.25를 맞추겠다. 현재 일단 예상치입니다. 현재 예상치가 여기까지 지금 잡혀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내년에 3번 정도 더 올려야 한다라는 게 결론이고 1분기를 넘어서 2분기 초반까지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어라는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일단 그러면서 이거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최종 금리에 도달하는 때까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어. 아직까지 최종 금리를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금리 인상을 더 해야 해라는 쪽에 매파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현재 기준금리 아직까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 얘기가 나왔고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일단 내년까지 없다라는 쪽으로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경기 침체 그 속도와 그리고 그 물가가 잡히는 인플레가 잡히는 정도의 속도를 보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 경기 침체까지 보고 있지는 않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상품 인플레는 분명히 그 꺾일 것이다라고 기존에 얘기를 했듯이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꺾이고 있는 부분은 좋은데 서비스 부분 관련 그리고 주거 관련 이런 부분의 물가가 지금 현재 안 잡히고 있다. 주거 물가 같은 경우는 내년 중반 정도부터 아마 반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서비스 물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임금과 관련된 부분 같이 언급이 됐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끈적끈적할 것 같다. 이런 쪽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전체적인 물가 수준 당연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수준 당연히 중요한데 그 부분과 함께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은 서비스 지수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마 내년 중반기 정도쯤 들어가서 주택 지표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렇게 점진적인 하락에서 급격한 하락이 오는 이 시점이 주택 지표가 발표되는 그 시점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 전후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했었을 때는 아마 지금 현재의 연준의 어떤 방향성 이 부분이 좀 더 매파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이 방향성 이 부분이 아마 상반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속될 가능성도 일단 있어 보이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반기를 넘어가면서 주택 지표들이 반영되기 시작을 했던 요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급격하게 인플레 꺾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 경기 침체도 이때쯤 되면 제법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의 FOMC와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기존의 온리 인플레를 두드러 잡겠어에서 경기 상황 보겠어. 그래서 통화 정책을 조절하겠어. 그 첫 단계를 보여준 거란 말이죠. 이제 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내년 상반기쯤에 경기 침체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요거 꺾이기 전에 먼저 홀드하고 있는 상황을 좀 풀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전체 최종 금리 수준이 약간 더 낮아지거나 할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좀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제가 이제 판단할 때 대체로 금융시장의 변동이 크지 않기를 바라는 정도. 그래서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 좋은 쪽의 얘기,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요런 부분이 있어라고 비둘기적 얘기를 같이 섞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시장 한번 급락이 딱 나오고 나서
그 뒤부터 반등이 바로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변동성을 줄이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준 위원들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주가지수 금융시장 자체가 위든 아래든 강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박스권 흐름 그 흐름 그대로 지금 파월 의장도 원하는 것으로 본다.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달러 약세, 그 다음에 국채금리 하락.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준이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 경기가 침체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연착륙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높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하는 부분인데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 보게 되면 10년물 금리가 좀 더 떨어졌습니다. 어제 더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국채 금리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뭘 얘기하느냐? 연준이 지금 요번에 점도표 찍은 것만큼 금리 못 올릴 수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봤을 때는 경기 상황이 그만큼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5% 정도 올리고 나면 그 이상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쪽을 어제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쪽에서 이거 국제시장 쪽에서 일단 그런 정도의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적인 얘기로 그러니까 미국이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양치 메모리를 비롯한 30여 개의 기업들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라는 얘기, 올릴 예정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 어제 연기됐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원래 일정대로 15일에서 16일 개최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중국 정부에서 만약에 요청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다. mRNA 관련한 아마 백신이겠죠.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쪼아가는 흐름에서 중국 정부가 계속 지금 코가 끼어가지고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이것까지 지원을 해서 완전히 코를 딱 끼는 이런 상황까지 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따라서 아마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만약에 미국의 헬프를 때리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면 중국이 이번 지금 201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됐던 미중 갈등에 한 차례 일단락되는 중국이 무릎을 꿇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지원 요청은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게 될 것이냐? 자, 미국 시장부터 먼저 보면요. 미국 시장은 사실 5.25 정도 아니면 요 위에서 놀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예상치 최상단에 나오면서 시장에 한번 눌림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11,000포인트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11,000에서 12,000 사이의 박스권 앞으로 아마 이 안에서의 박스권이 나올 거고요. 일시적인 어떤 돌발 악재나 돌발 호재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이탈, 일시적인 돌파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요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다음 달 FOMC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이 나올 것이고요. 물가 관련 지표들 여전히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빨리 꺾이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상단, 최종금리 수준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 시장 오늘 약세 출발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저희 방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박스권 흐름 오늘 변동성을 조금 줄이는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단도 제한적이고 상단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본다, 이렇게 예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0.75에서 0.3 정도 사이 요 부근에서 지금 박스권 흐름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크게 오늘 제가 봤었을 때 뭐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이게 위로 이렇게 팍 해서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환율이 오늘 조금 우호적일 걸로 봤는데 시작은 우호적이었습니다만 지금 일단은 양전환 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양전환 한 상태고요.
중국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장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섹터들 이거 무조건 좋아할 건 아니다. 중국 쪽 견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중국과 연결됐었을 경우 우리도 규제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지금 일단 반도체 섹터들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반면 코스닥 쪽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예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양전환한 상태고요. 뭐 다행스럽죠. 다행스러운 흐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계인들 지금 현재 현물 매도 중입니다만 제한적이고요. 코스닥 매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올라오다 보니까. 그리고 선물 매수 중인데 역시 제한적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중립 전후 수준에서 약간 약하거나 중립 정도 수준이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보게 되면요. 아침에 역시나 제약주들 움직임들이 초반에 반짝 상당히 강했는데 이후 상당히 대부분 다 윗꼬리 달고 지금 밀린 상태고요. 이건 아침에 말씀드렸죠.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아침 관련주들 말씀드리면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웹툰 관련주들 상당합니다. DNC 미디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 키다리 스튜디오 제가 지금 최근에 강조드렸던 sek터 종목들, 웹툰 섹터의 종목들,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미스터블루, 대원 미디어, MBT 이렇게 4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 4개 지금 다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중에 DNC 미디어나 키다리 스튜디오는 상승폭이 상당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라인들 지금 돌파들이 지금 되는 상태들입니다.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외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원자력 섹터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BHI가 7% 정도고, G2파워, 한전기술, 한신기계,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 지금 좀 괜찮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방산 관련해가지고 일부 종목들 조금씩, 뭐, 강하진 않습니다만 약간의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기계 쪽, 우크라 재건 관련 쪽으로 또 편입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설기계 섹터들도 조금 일부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영화 그리고 게임, 반도체 이런 섹터들, 건설 이런 섹터들은 전반적으로 조금 약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삼성 SDI, 삼성전자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네이버 정도 눈에 띕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SM 이틀 연속 지금 매수 상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 성일하이텍, CU 메디칼 정도 눈에 띄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위메이드, 시젠, 알테오젠 이런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위메이드는 게임주 말씀드리면서 언급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금 조심하자라고. 그리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걸릴 자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약한 이유가 지금 그 걸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약한 겁니다. 이 자리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하다 말씀 어제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후장에는 기본적으로 박스권이 예상됩니다만 전 현재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요 박스권을 조금 더 돌파해서 약보합권까지, 보합권 부근까지라도 좀 올려주고 마감을 해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요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2420포인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미국이 지금 11,000포인트 지금 지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지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조금씩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2420포인트에서부터 시작해서 2540포인트까지 여기서의 박스권을 앞으로 박스권을 기대를 해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적어도 약보합권, 보합권 근처 부근까지라도 올려주고 마감해주기를 좀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 말씀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